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1일 오후 6시 발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가 재밌는 조사를 했습니다. 6명의 차기 지도자감으로 꼽히는 6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이 호감도는 좋아하느냐 싫으냐를 묻는 것이므로 이거는 지지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6명을 꼽았는데 이 6명은 한국갤럽에서 차기 지도자감으로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꼽힌 6명입니다. 6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36%로 호감도 1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호감도는 높아요. 호감도 36%인데 비호감도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단 호감도로 좁혀서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36%로 호감도 1위. 그 다음이 조국 신당 대표 조국 35%. 세 번째가 이재명 대표 33%, 네 번째가 한동훈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 그 다음이 홍준표 대구시장 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7%입니다. 오세훈 호감도 1위 36%, 조국 35%, 이재명 33%, 한동훈 31%, 홍준표 30%, 이준석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에게 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진보층에서는 조국,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호감도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다 높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비호감도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낮았습니다. 비호감도는 가장 높은 사람이 이준석 61%, 홍준표 60%, 이재명, 한동훈 각 58%, 조국 54%, 오세훈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비슷비슷한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호감도가 50%로 가장 낮고 호감도는 36%로 가장 높다는 게 상당히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두루두루 어떤 무난한 인상을 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2030 세대의 호감도 비호감도입니다. 왜 2030 세대를 꼽느냐 하면 이번 총선도 그랬고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 세대가 2030 세대입니다. 그리고 성향별로는 중도층이겠죠. 자, 2030에서 우선 호감도가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20대에서는 17%고 30대에서는 31%입니다. 2030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미지적으로 겹치고 검사 출신이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30 세대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나옵니다. 20대에서 41% 호감도입니다. 30대에서 41%. 홍준표
시장이 가장 높게 나와요.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이준석 의원입니다. 20대에서 34%, 30대에서 36%입니다. 여기서 어떤 한번 이미지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는 걸,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역산해서 한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는 왜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의원을 좋아할까? 근데 이준석, 홍준표 다른 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좋아할까? 2030 세대. 제 생각은 첫째, 두 사람이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말과 글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솔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좀 돌출적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독불장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홍준표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논리가 있어요. 이준석, 홍준표, 이준석은 사가지 없다고 그러고 그런 욕을 많이 먹고 있고, 홍준표 의원도 너무 말이, 글이 너무 격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그게 2030 세대에는 먹히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2030 세대가 이념적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은 오히려 보수적이에요. 2030 세대의 행동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려면은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을 매개로 해가지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2030 세대가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 지지로 확 몰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과거에는 2030이 거의 압도적으로 소위 진보 후보를 지지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도록 만든 것은 역시 이준석의 이 세대 포위론, 2030과 5, 6, 70이 손잡고 가운데 있는 40대 또는 50대를 고립시킨다는 전략이 맞아 떨어졌고, 여가부 폐지라든지 등을 통해서 특히 2030 중에서 남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의 원인이었는데,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또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압승하자마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걸 보고 2030이 우리는 이용당했다, 저런 식으로 우리 세대를 취급하는구나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작심을 하고 복수를 벼르다가 지난 총선 때 복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이 말씀 해설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은 그런 감정을 가진 2030이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하고 이준석, 홍준표를 좋아한다. 이게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걸 갖고 지켜볼 만하다 이거죠. 이걸 보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과연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 당선된다고 한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전망을 놓고 보면은 희망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030으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 즉 비호감이 높은 사람이 과연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2030 세대는 다행히 왼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왼쪽으로 가지 않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저는 이준석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과 2030이 어떤 감성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착 맞아 떨어져 가지고 2030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 윤석열에 반발했지만은 왼쪽으로 가서 이재명, 조국 이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아니냐. 그러면서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됩니다. 2030을 주목해야 됩니다. 2030은 전 세대를 통틀어 IT 기술이 가장 발전했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서 보수의 기치를 버리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마저 4050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